여러분,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에게 한 6%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빵식이TV 채널에 좀 도움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용 좀 해주시고 영상 밑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 제품이나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이동이 된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이재명 같은 인간이 또 있을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안면몰수, 철면피, 플러스로 내로남불의 권모술수까지 이재명에게 설득을 당할 수도 있다. 야,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을 막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보수파 국민들을 바퀴벌레로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또 언급을 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한동훈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겁을 상실했나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후보들 간에 어느 정도 네거티브 공세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국민들까지 바퀴벌레 취급하는 발언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한동훈을 두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연일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진 않지만 객관적으로 이 언론에서 나오는 설문조사 결과에 1위로 지금 한동훈이 나오니까 2위 원희룡, 3, 4위 나경원, 윤상현 후보자가 공격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보수파 국민들의 민심은 최소한 한동훈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월등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이 당대표를 할 때 보시면요, 이 로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좌파들이 많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대세인 것처럼 따라가게 돼 있고요. 보시면 보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왜 좌익들의 민심을 반영하는지 모르겠고요. 보수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을 해보면요, 1위가 원희룡, 2위가 한동훈,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나경원과 윤상현이 3, 4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이 언론사들의 설문 결과는 독보적으로 한동훈이 1위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던지 간에 새 후보가 한동훈을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에 2차례 글을 올리면서 한동훈을 맹비판을 했는데요. 한동훈이 총선 폭망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 전당대회를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원희룡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맹비난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지금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축제를 말하고 있는 이 한동훈의 발언은 정말 넋 빠진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총선에서 대패를 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성하는 기미가 단 1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생각 없이 나불나불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아가리 파이터인 나불 한동훈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정말 자다가 옆 사람 허벅지를 박박 긁는 소리를 해댔는데요. 한동훈은 원희룡 후보의 이 페이스북 글 등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고 지는 것이다.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하다. 민심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사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과 몇 달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총선 전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헬기 사건 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좌파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한동훈과 김경률이라는 좌파놈하고 이게 나불나불 뻘짓거리를 해가지고 마치 일부러 총선에서 지려고 작정한 놈들처럼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게 의석을 싸그리 내주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무슨 정권을 잃지 않고 승리? 변화가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이 도른놈아.
한동훈 이자가 얼마나 생각이 없이 나불나불 됐는지 한번 제가 따져볼까요? 자,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3대 0으로 축구가 지고 있는 후반에서 뭔가 이 포메이션도 바꿔보고 공격자의 숫자도 늘려보고 여러 가지 수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을 보면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수비 숫자를 더 늘리고 있는 거다. 이런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라고 자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자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햇소리를 나불나불 대는 건지 진짜 나불 한동훈이 맞아요. 일단 민심은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언론 조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3대 0으로 축구가 지고 있는 후반에서는 포메이션을 바꿔야 하고 공격 숫자도 늘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워딩만 보면 맞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한동훈 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여러분, 총선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당대표 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비대위원들은 누구였어요? 싹 다 좌파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자, 한동훈이 축구로 비유를 했지만 어쨌든 총선에서 완패를 했잖아요. 그럼 포메이션은 뭡니까?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시면 이 선수 기용이라든지 전략 전술, 즉 이 팀플레이 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이 말한 대로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포메이션을 바꿔야 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바꿔야 됩니까? 감독을 바꿔야죠.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얼마 전에 잘린 이 클린스만 예를 들어볼게요. 감독이라는 인간이 팀의 분위기도 잘 모르고 다 막쳐놨어. 그리고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잘렸어. 그런데 또다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겠다라고 클린스만이 지원을 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런 햇소리라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수를 늘려야 된다? 너 말 잘했다. 당연히 네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포메이션을 바꿔야지. 김경주 같은 놈 좌파들 다 내치고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의 범죄 의혹을 극대화시켜서 공격을 하고 방어도 하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동안 뭘 했냐? 법무장관이라는 권력을 줬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또 줬어. 근데 너는 뭘 했어? 다 패했잖아. 또 며칠 전에는 이재명과 조국 같은 자범, 중범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당하겠대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자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도 아주 멍청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뿐인 줄 아십니까? 한동훈은 원희룡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것 같다면서 그 당시에 국회 의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나불나불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희룡과 나경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했던 인사가 맞죠. 그래서 제가 윤상현이 그나마 투쟁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오늘 방송에 한동훈이 이 같은 발언은 탄핵 무효를 외치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애국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분개를 할 만한 발언이라는 겁니다. 아니 원희룡이 탄핵을 찬성한 건 맞는 말이지만 한동훈 본인이 특검 수사 4팀에서 온갖 조작 날조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켰던 인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의 사냥개로 멍멍대면서 보수인사 수백여 명을 감옥에 보내면서 씨를 말렸던 인간이 어떻게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사람입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상대 후보에게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한동훈이 지금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탄핵 전국대 만행, 즉 조작 날조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구속을 시키고 보수 인사 수백여 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싸그리 씨를 말려버리고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장시호가 또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들락날락거리고 있고 7월 전당대회 전에 김영철 검사의 탄핵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당연히 국회에서 장시호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미 법원에서 위증으로 판결이 난 장시호가 또다시 모해 위증을 혼자 덮어쓰면서까지 한동훈과 김영철을 믿고 수십 년을 감옥에서 썩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시다시피 김영철 검사하고 한동훈은
범죄 공동체입니다. 특검 수사 4팀의 김영철의 직속 상관이 한동훈이에요. 자, 며칠 전에 장시호가 녹취 파일에서 나온 일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김영철을 팔았다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그 장시호가 인정한 부분을 한동훈과 밀접한 관계인 채널A에서 속보로 제일 먼저 보도를 하고 전 언론사가 그걸 받아 적으면서 국민들을 또다시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뭐 장시호와 김영철, 한동훈이 짜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장시호가 법무부 인사 발표 한참 전에 9일 전인가요? 김영철 검사에 대한 인사 결과를 지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건데요? 장시호가 법무부 내부 자료를 해킹이라도 했다고 말을 할 겁니까? 아무튼 한동훈이 보수로 기어들어와서 법무 장관을 하면서 또다시 보수 인사들만 탄압을 하고 좌파 인사들은 자유롭게 풀어주고 총선에서 좌파들을 비대위원으로 싸그리 등용한 후 총선을 말아먹고 지금도 김경률을 비롯한 좌파들만 만나면서 최고위원회 막 꼽아 놓으려 그러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니까 겁을 잔뜩 먹고 지금 이재명처럼 일단 방탄조끼라도 입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고작 한 달 만에 뻔뻔하게 당대표를 하겠다고 기어 나오는 짓거리까지 서슴치 않게 하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과 조국을 잡범, 중범죄자로 그냥 낙인을 찍으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말로만 입에 바른 소리만 막 그냥 아가리 파이터처럼 그렇게 한동훈 팬덤을 만들더만 이제 궁지에 물리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이재명과 조국에게 납작 끼면서 대화를 하겠다, 설득을 하겠다도 아니고 설득을 당하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님, 조국 대표님, 저 좀 살려주시면 제가 당대표 돼서 여러분들의 범죄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범야권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탄핵에 대해서 108석이 공고하다? 내가 당대표 되면 이준석이 말했듯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 15명 정도를 차출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아닙니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자빠졌어.